현대차가 차후 네. 글로벌 전기차 프리미엄 메이커로 발전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왜요? 기아차가 위탁 생산을 애플카를 해버리면 네. 애플카 때문에 현대차 안 팔리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거예요. 오늘 이제 바로 자동차 전망편입니다. 현대차 최근에 야심작 아이오닉 5 네. 요거 좀 판매 상황은 좀 괜찮나요? 어떻나요? 그쵸. 지금 올해 연간 판매 계획이 한 7만 대 정도 될 거고 네. 국내 2만 5천 대. 하지만 첫날 사전 예약이 2만 4천 대가 나왔습니다. 엄청 많이 팔린 거 아닌가요? 네. 뭐 올해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거를 네. 첫날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현대차에서도 이 정도로 계획을 첫날 달성한 경우는 없어요. 없죠. 네. 없죠. 근데 그러면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판매 계획을. 그쵸.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텐데 사실 이거 말고도 전기차가 또 나와요. 아, 제네시스 전기차 2개가 나옵니다, 올해. 네. 전기차를 어쨌든 많이 확대해 가고 있네요. 네. 그럼 현대차 주가에 좀 뭔가 올해 긍정적인 신호 줄 수 있는 뭔가 정책이라든가 이슈들. 이거는 사실 이제 내수죠. 현대차는 내수에서는 거의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죠. 예, 현대기아 합산해서 마켓이 70%입니다. 네. 여기서 더 잘해도 주가가 구조적으로 상승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미 즉 미국, 유럽, 중국에서 잘해야 됩니다. 네. 근데 유럽은 작년부터 코나 EV가 현지 생산 들어갔어요. 네. 이미 잘하고 있어요. 네. 규제가 작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지금 사전 예약이 상당해요. 유럽 잘하고 있다. 네. 그다음 남은 선진 지역은 저희가 아까 쭉 말씀드린 게 미국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계획이 내년에 할 것으로 잡혀 있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현대가 중국에서는 네. 사실 약간 풀백을 한 상황입니다. 네. 내연기관 갖고는 계속 할인 판매를 해야 되고 이게 뭐 지금 경쟁이 잘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가동률 좀 많이 낮춘 상황이고 네. 투자자들의 이제 방점도 중국에서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지금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네시스 팔 수 있는 지역 미국입니다. 네. 예, 미국에서 이제 제네시스 이제 딜러도 있고 네. 본격적으로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현대차가 사실 4월에 걸고 있는 지역은 이제 미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전기차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여기는 유럽이나 중국이랑은 다르게 아직까지 네. 보조금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00불 그 20만 대였나? 그때부터 반토막. 예, 안 들어가죠. 20만 대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20만 대가 일단 6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만 대, 60만 대 늘어난다는 네. 정부의 정책이 바뀐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일단은 공약을 내세워 왔었고요. 네네. 예. 2분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즉각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은 대응을 할 겁니다. 예. 그럼 바이든 정부에서 뭐 전기차 관련 공약이 뭐 집행되거나 할 것들이 좀 있나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 게. 예. 이건 아직 뭐 혹시 시기적으로는 2분기 2분기 예. 결정이 나요? 뭐 정책이기 때문에 네. 어느 날 날 거다라고 네. 저희가 찍어서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그렇죠, 그렇죠. 뭐 조만간 시행을 이제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요것보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바이 아메리칸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장편이 지금 써 있지는 않는데 바이든 정부가 이제 관용차 구입 총 65만 대를 전량 미국 내 생산된 EV로 교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미국 전기차라는 게 핵심이에요. 네. 미국 연방조달법에 의하면 이 그림 보시면 GM의 볼트, 닛산 리프 현지 생산인데 얘는 미국 전기차가 아니에요. 부품이 해외에서 와요. 한국 공장에서 옵니다. 배터리가. 네. 얘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미국산 전기차로. 네. 테슬라는 지금 이제 경차차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이 열리는 데 있어서 네. 핵심 부품들은 다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품 업체들은 전기차 업체들은 완성차랑 같이 동반 진출을 할 의지가 좀 더 커진 거죠. 기존까지는 LG화학이나 이제 SDI나 SK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은 경쟁자가 없었어요. CAT에 있었는데 여기는 네. 이제 사실 이제 중국의 수요가 좀 더 많은 그쵸. 업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출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대응했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수혜를 보는 요 그림처럼 이제 여기가 현대차 알라바마 공장이 있고 네. 기아차 조지아 공장이 있고 둘이 붙어 있어요. 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제 몇백 킬로는 아니고 몇십 킬로 정도 되는데 네. 이 85번 고속국도를 따라서 질비하게 이제 업체들이 동반 진출해 있습니다.
부품 업체들이. 네. 이런 업체들이 지금 이제 전기차량에 공급을 하게 되는 부품 업체들로 전환이 되겠죠. 네. 예, 주식시장에서 보는 시점도 그렇게 좀 변할 가능성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 F카 또 이슈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현대차, 기아차, F카 이거 협력 구조 뭐 된다 얘기가 처음에 강했는데 나중에 이제 안 그쵸. 된다 해서 뭐 그래서 저희는 이상적이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상적이 어렵다는 게 무슨?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이랑 이해상충 여지가 발생을 해요. 현대차가 차후 네. 글로벌 전기차 프리미엄 메이커로 발전되는 데 있어서 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왜요? 기아차가 위탁 생산을 애플카를 해버리면 네. 애플카 때문에 현대차 안 팔리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뭐 소비자는 제네시스 전기차, 네. 애플 전기차 네. 택해야 되잖아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경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애플이 네. 막대한 이익을 기아차가 위탁 생산을 해주면 네. 막대한 이익을 이제 기아차에게 배정을 해주면 분명히 이제 그런 내고의 여지가 있죠.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도. 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네. 여러 가지 이제 좀 시나리오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자료들을 좀 보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때는 어째 대표적인 거는 현대차 아니면 기아차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는 어느 게 좀 더 현재 상황에서 매력적인 건가요? 밸류에이션을 좀 많이 보잖아요. 네네. 네, 지금 현대차 PER이 올해 10배, 우선주 포함해서 10배 정도 되고 네. 기아차는 9배 정도 됩니다. 네. 기아차가 좀 더 싸요. 그렇네. 절대 지표로는. 네. 근데 프리미엄이라는 이제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익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네. 미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이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부여를 할 건지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현대차가 좀 더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기본적으로 좀 더 많이 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프리미엄카.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승차 공유 통해서 우버나 리프트 이런 걸 통해서 일반 세그먼트 있죠. 이제 중저가 차량들은 사실 시장이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반면에 프리미엄카는 시장이 조금씩 계속 성장을 합니다. 이 사업을 현대가 하고 있죠. 여기서 성과가 사실 올해가 작년보다 좀 많이 나요. 아까 수치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13만 대에서 올해 22만 대, 네. 26만 대. 그래서 이 사업을 현대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현대에게 조금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핵심 차종이 이제 GV80 또는 이제 전기차, GV60, GV70 전기차가 올해 아마 상반기 안에 공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전기차, 아이오닉 5 먼저 나왔죠. 그래서 올해 생산량 자체가 현대차가 전기차가 조금 더 많습니다. 기아차보다.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기차 마켓 쉐어를 현대차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UAM 수직 이착륙 전기 구동 비행기죠. 네. eVTOL 형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사업도 현대가 지금 주도권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멀티플을 높이는 요인들이 현대가 조금 더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요즘에 어쨌든 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게 전기차, 네.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UAM,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그렇죠. 그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뭔데? 가장 첫 번째는 전기차죠. 그래서 역시 전기차. 예. 지금 마켓 쉐어를 네. 테슬라를 제외한 네. 전기차 시장에서 마켓이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UAM이 제일 마지막이겠죠?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UAM은 사실 그 실제 네. 머니타이즈 상업화 되는 시점은 이제 현대차는 26년이고 글로벌 1위, 2위 업체들은 23에서 24년 이렇게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율주행 얘기 좀 드리면 네. 현대차는 자율주행이 지금 어디까지 온 거죠? 테슬라가 지금 뭐 4단계인가? 공식적인 건 레벨 네. 2로 이제 사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웨이모나 네. 아니면 뭐 바이두나 아니면 이런 이제 기존의 거대 그 IT 업체들이 최근 이제 공격적으로 좀 진출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레벨 4까지 좀 상업화를 사실 한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웨이모 사업 보면 피닉스에서는 네. 이제 아리조나 피닉스에서는 부인 승차 공유를 시작을 했거든요. 벤이 와요. 네. 운전자는 없어요. 머니타이즈 거기서 과금을 해요. 네. 네. 좀 이제 부분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실제로. 네. 카카오 택시가 왔는데 네. 운전자가 없어요. 네. 아니 그러면
지금 구글 웨이모가 4단계라고요? 네, 4단계라고 이제 보죠. 예. 테슬라가 근데 2단계라고요? 테슬라는 2단계죠. 예. 더 발전이 된 자율주행은 그런- 예. 구글 웨이모라는 뜻인 건가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2단계에서도 사실 좀 격차가 크죠. 일반 메이커들이 이제 하고 있는 2단계나 아니면 이제 현대 테슬라 하고 있는 2단계나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를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 공식화해 버리면은 네. 부담하게 되는 이제 버든이 좀 너무 커지거든요. 뭘 부담? 레벨 4부터는 네. 운전자 책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구글 웨이모보다 기술력이 더 뛰어나거나 비슷하다 나도, 하더라도 예. 굳이 지금은 공식화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운전자 책임에 이제 속하죠. 예. 명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브랜드이기는 한데 네네. 사실 레벨 4가 아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어쨌든 한번 크게 폭락했다가 다시 좀 올랐잖아요. 네. 예. 폭락을 한 건 뭐고 왜 이렇게 다시 또 오른 거죠? 사실 이제 폭등을 한 배경이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네네. 폭등을 했기 때문에 폭락을 한 것 같아요. 네. 좀 빨리 오른 것 같고 네. 주식 분할, S&P 500 이제 편입 두 개로 인해서 사실 이 펀더멘털의 개선 속도보다 조금 빨리 오른 것 같은데 그렇죠. 추가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레벨 2에서 레벨 4로 한 번에 넘어가야 되거든요, 사실. 레벨 3는 굉장히 이제 회색의 영역이에요, 사실. 예. 그래서 여전히 레벨 2고 그 다음에 이제 물량이 의미 있게 점프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것을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텍사스 공장이랑 네. 독일의 베를린 공장입니다. 네. 얘네들이 일단은 뭐 올해 하반기에 가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공장 하나, 중국 공장 하나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 가동률이 올라오고는 있어요. 네. 올라오고는 있는데 최근 이제 반도체 쇼티지에서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기대했었던 수치는 한 18만 대 정도 되는데 지금 조금 네. 내려왔어요. 1분기 딜리버리 숫자가. 그래서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압도적인 모멘텀이 지금 약간 이제 공백 상태다 보니까 네. 안 그래도 주가가 횡보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이제 그런 우려가 있었기 그렇구나. 때문에 성장주가 전반적으로 좀 타격을 네. 받는 그런 구간에서 좀 더 이 이제 테슬라 주가 좀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러면 실제로 뭐 돈은 이익은 꽤 나오고 있나요? 3분기부터 벌기 시작했어요. 3분기. 예,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 많이 우려하시는 게 네. 이 크레딧을 이제 크레딧 매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를 맞추지 못하는 업체는 그냥 테슬라한테 크레딧을 삽니다. 그게 영업이익 대부분이었다라고 이제 보셨을 거고요. 네네. 3분기부터 바뀌었습니다. 네. 3분기부터 가동률이 좀 많이 올라갔고 네. 상해 공장에서 엄청난 이익을 내기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네. 지금은 영업이익에서 절반 정도가 크레딧 비중이고요. 절반은 실제로 이제 차를 팔아서 네. 발생한 이익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이제 한 3% 정도 되는데 뭐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좀 발전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뭐 Q 성장이 사실 올해는 좀 정체인데 내년이 올해보다 엄청나게 증가를 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에는 베를린 공장, 이제 텍사스 공장 가동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거고 그래서 네. 이익은 아마도 올해 4분기부터 좀 크게 크게 올라오는 그런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 어쨌든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그렇더라고요. 예. 그 서학 게임이 1등이 이제 테슬라잖아요. 예, 예. 테슬라 주가를 우리가 지금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심리도 계속 흔들릴 텐데 그렇죠. 가장 좀 우리가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은 네. 지금 FSD에 네. 이것을 이제 배포를 하거든요. 네. 이거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쓸 수 있고 네. 여기서 돈을 얼마나 벌게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분기마다 실적 발표 때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분기 실적 전에는 이제 분기 판매량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갖고 해당 분기의 흐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베를린 공장, 네. 텍사스 공장 얼마나 이제 진행 속도가 빠른지 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강력한 이제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꼭 자동차 섹터를 담당하신 애널리스트 분을 만나면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었거든요. 말씀하십시오. 아마 좀 답변하기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네.
테슬라가 워낙 많은 분들이 사다 보니까 네. 테슬라를 사랑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의 사실 리더십 이런 게 뭐 워낙 뛰어나기도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테슬라 주가는 양갈래로 날리는 것 같아. 한쪽은 네. 너무 올랐다. 아무리 테슬라가 세상을 바꾼다 해도 이미 그 미래를 너무 많이 땡겨 쓴 거 아니냐. 뭐 그때 퍼가 뭐 1000배가 넘는다고 했던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직 전기차 시장이 초기에 불과하다. 네. 이거는 아직 이것 또한 저평가다. 예. 양갈래로 완전 나뉘는데 네. 연구원님은 좀 어느 쪽에 가까운 평을 내리고 계세요 지금? 아, 저는 사실 주가가 좀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왜요? 이게 이제 일단은 주가 너무 올랐다라는 발언 있잖아요. 너무 오른 것도 사실 아닌가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현대차 50조죠? 네. 우선 주가에 다 포함하면 한 60조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주가는 이제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600조. 예. 아까 YF 얘기했었죠. 네. NF, 그 전이 NF잖아요. 네네. NF 때는 도요타랑 현대차랑 주가가 더 많이 차이가 났어요. 40배 차이 났습니다. 네네. 그때 어느 정도였길래? 어디? 도요타 200조, 도요타 200조. 현대차 5조. 그래서 그 당시랑 비교를 하면 네. 그 당시 1위 업체랑 현대차랑 비교를 하면은 네. 지금 뭐 10배라는 거는 이제 이 해당 섹터 내에서 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네. 예, 이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네. 사실 이런 사례들은 항상 있었다라는 거죠. 음. 이 산업 내에서 가장 잘하는 업체랑 네. 이제 조금 저평가된 업체랑 네네. 이제 이 시가총액의 괴리라는 거는 네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일단 설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좌초 자산이 없잖아요. 네. 가만히 있으면 부채가 되는 걸 이제 좌초 자산이라고 하는 건데 엔진 변속기 안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훨씬 더 그 주가 이 평가에 있어서 훨씬 더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성을 더 반영해 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FSD라는 자동차 판매 외에도 네. 다른 매출처가 지금 발생한 겁니다. 네. 그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플랫폼과 뭐 빅데이터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자율주행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테슬라 안에서는 이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좀 사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모두 다 이제 통합된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자동차만 하더라도 현대차 아까 딜러 얘기 저희 했잖아요. 네. 테슬라는 딜러가 없어요. 자기가 직접 판매를 해요. 네네. 거기서만 이제 받게 되는 마진이 또 많습니다. 네, 크겠네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요. 네, 그래서 딜러 마진도 이제 테슬라는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고 네네. 그렇게 되면은 뭐 부품 AS나 이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고 네, 좀 더 포괄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네, ESS에도 진출을 하게 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이 전후방 산업에 네. 좀 다 진출을 했는데 거기서도 다 마켓시어가 좀 이제 상위권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네. 기존의 오토메이커랑 비교를 하는 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네. 그 테슬라를 어쨌든 전기차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아니면 플랫폼과 그 빅데이터 쌓여지는 그런 걸 바라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자율주행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투자자분들도 보면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결국에 이제 자율주행을 만드는 그런 기술 AI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판매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완전체가 사실 로보택시입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 그 소유주는 사실 출근을 해서 그쵸. 버튼을 누르면 얘가 하루 종일 돈을 하루 종일 벌고 일하고 있고. 일하고 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사실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데스티네이션까지 바로 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 서비스가 안 되는데 네.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되기는 해요. 네. 근데 이게 오차가 아직까지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 이제 좀 줄이려는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이제 프로젝트들을 사실 이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방식이 순수하게 머신러닝 기반이다 보니까 네. 좀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있죠. 지도 없이 간다고 하니까 믿지 않는 거죠. 네. 어쨌든 지금 예전에는 사실 거의 대부분 내연 기관차였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수소차, 뭐 전기차 이쪽 방향으로 많이 가면서 부품 업체들도 굉장히 좀 많이 변할 것 같은데 네. 부품 업체는 좀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지. 부품 업체들은 사실 굉장히 좋아지거나 굉장히 안 좋아지거나 네.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품 업체들은 이제 어떤 고객사로 네. 어떤 부품을 공급을 이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특히 네. 이제 내연기관은 이미
엔진이나 변속기를 위주로 하던 업체였으면 그런 내연기관은 좀 판매 감소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네. 전동화와 관련된 이제 부품들을 얼마나 수주를 받거나 수주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거나 수주를 받으려면 사실 이제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R&D를 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출 대비 R&D 비중이 뭐 3% 이상, 5% 이상 이런 이제 척도가 확인이 되는 건지 네. 이런 것들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전기차랑 그다음에 수소차에서 네.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부품에서 좀 큰 회사들은 어디가 있는 거죠? 사실 가장 큰 데는 이제 현대모비스가 네, 그렇죠.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모듈을 사실 이제 현대모비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가치가 이제 재평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이제 역시 이제 뭐 현대모비스가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모비스는 계속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룹사 안에서는 현대미아가 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배터리만 이제 필요한 게 아니고 네네. 배터리랑 이제 쿨링을 시키는 역할들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너무 뜨거워지면 네.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엔진 냉각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이제 현대위아가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 계열사 말고 좀 바깥으로 나가요. 바깥으로는 이제 한온 시스템이 사실 그 역할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에서는 배터리 냉각, 그다음에 구동 모터, 모터 냉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동 모터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죠. 어디요? S&T 모티브가 그 네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역할을 이제 네. 유사하게 사실 LG전자도 하고 있어요. 구동 모터는. 네네. 그 구동 모터에 들어가는 이제 모터 코어라는 이제 부품은 이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최근에 공급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렇게 모터는 사실 그런 식으로 밸류체인이 좀 짜여져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연구원님의 투자 의견은 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제 이런 것들 모멘텀은 바뀌는 할 텐데 네네. 기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익이 잘 안 날 거예요. 근데 이익이 나면서 R&D 때문에? 비용이 많죠. 예, R&D 비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들어가고 사업 초기다 보니까 네. 이익이 잘 안 나는 경우들이 있고 심지어 수주만 받았지 아직 올해 매출 발생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아무래도 완성차가 네. 실제 사업 성과를 보여줄 거고 그다음에 그것이 1차적으로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오닉 5나 뭐 이제 EV6나 이제 이런 이제 현대기아 EGMP 기반에서 만들어진 차량이 성과를 보임에 따라서 현대기아차 주가가 먼저 좀 움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라바마나 조지아 이제 같이 따라 나가는 이제 부품 업체들 네. 또는 현대기아가 그 이후에 미국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거나 네. 이럴 때 이제 같이 동반하는 업체들 이런 역할이 확정이 됨에 따라서 네. 부품 업체들 주가가 많이 이제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후행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섹터별로 사실 투자할 때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연구원이 보셨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애널리스트 분들은 리서치 센터 같은 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 안에 뭐 옆에는 뭐 화장품이 있으시고 옆에는 뭐 수소, 옆에는 다 다른 섹터들이 예, 있는데 그렇죠. 예. 자동차 섹터는 좀 뭐가 다르고 자동차 섹터를 투자할 때는 우리가 좀 이런 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이제 현대차의 네. 현재 위치, 이제 글로벌 업체들 간에 네. 이게 자동차 전체 판매가 사실 성장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전체 판매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대신 이 선도적인 위치를 하고 있는 건지 네. 폭스바겐이랑 비교를 했을 때 네. 현대기아차의 이 전기차의 상품성 일단 이제 뭐 크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고 경쟁 우위가 좀 중요하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이게 혹시나 지금 일본 업체들보다는 현대기아가 좀 앞서 있거든요, 전기차는. 네네. 혹시나 그들이 이제 정말 예상을 뛰어넘고 빠르게 쫓아오지 않는지 이런 것들 메이커 간의 이제 경쟁 우위를 좀 볼 수가 있고 좀 지역적으로 네. 지금 이제 중국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사업 계획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예전에 캐시카우였었던 미국에서 네. 이제 예상했었던 정책이 네. 지금 나와서 뭐 수혜를 지금 또는 현대차가 긴박하게 미국에서 전기차 현지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 확인할 필요가 있죠. 아까 전에 현대차가 국내에서는 사실 이미 가점이기 때문에 그 시장보다 해외 시장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예. 해외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경쟁이 심해요. 예, 예. 미국에 지금 현대기아 합산이 8%예요. 8%. 우리나라는 70%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까딱하다가는 네. 사실 쭉쭉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굉장히 치열해요. 반면에 전기차로 빨리 대응을 잘 하게 되면 이거 올릴 수 있거든요. 네. 전기차, 그다음에 프리미엄. 수소차는 좀 어때요? 여기는 사실 큐가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물론 이제 방향성은 중요한 건데 네. 넥소도 좀 중요하기는 한데 네. 아마 수소차를 지금 도입하려는 움직임들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상용차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23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도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타임라인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사실 그거는 아마 뭐 내년 정도에 조금 더 밝혀진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은 아무래도 뭐 자동차 섹터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겠죠. 그분들한테 꼭 자동차 섹터를 담당하신 지금 거의 자동차만 네, 맞습니다. 8년 예. 정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구원님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일단은 뭐 현대기아 차를 사실 네. 뭐 평가 절하하는 시선들이 사실 그동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특히 이제 테슬라의 이제 뭐 시가총액이 너무 높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이제 뭐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직접 비교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메이커들 이제 폭스바겐이나 이제 뭐 다른 이제 유럽 업체들이랑 좀 네.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은 사실 특히 이제 이 전기차나 아니면 이제 수소차나 뭐 신규로 이제 그 체제가 바뀐 다음에 이제 네. 매니지먼트 체제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뭐 정몽구 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을 바뀐 다음에 좀 그러한 그 비즈니스들이 좀 가속화되는 것 같고 네.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경쟁력 있는 이제 그런 체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올해 이제 계속 좀 이제 팔로우업 해 보시면은 아마 네.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도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뭐 주도 면밀하게 팔로우업 하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연구원님 말씀만 들어보니까 보통 그 증권사에서도 바이, 셀 이런 의견을 표시하잖아요. 투자 의견을. 그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래도 좋게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18년까지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저희가 뭐 19년, 20년 가면서 신차 사이클 나오고 전기차 EGMP 플랫폼 기반의 경쟁력을 좀 확인하면서 네. 좀 이런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이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연구원님과는 오늘 시간관계에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오늘 얘기 못한 도심 항공 유틸리티 그 UAM이라든가 그럼요. 그런 이야기들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유지웅 연구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